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돈을 마련한 강내구 감사협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박했던 대표 삼수. 새롭게 공개된 녹취 파일, 그 음성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성 안에는 마치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다른 돈 봉투를 직접 건넨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강내구 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간의 전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녹음을 들어보면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저 녹취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더 충격적인 것 같은 게 여러 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정근과 강내구 그다음에 이제 윤 의원으로 그 대변되는 그 A팀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B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치하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처리한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종합해 보면은 한 팀만 아니고 여러 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송영길 대표 측에 뭐 보좌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그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조각난 퍼즐들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어요. 뭐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내구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 의원하고 윤 사무총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이런 의미고 이건 이런 의미다 이렇게 앞뒤가 맞게 조각이 맞춰지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송 전 대표가 발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리에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제 방탄조끼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간을 벌면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이 드는데 이런 의혹들을 해결하려면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들어와서 자기가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들으신 녹취 내용을 저희가 텍스트로 풀어봤습니다. 자세히 한 번 더 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는 모른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등장인물은 일단 강내구 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부총장입니다.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를 돕고 있는 누구 얘기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 주었어. 더 열심히 하라고. 이 대목은 선거를 돕는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격려를 했다. 조금 처리해 줬다. 그리고 나서 강내구 감사협회장은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 녹취 파일을 두고 언론에서는 돈 봉투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송 전 대표가 많이 전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맥락상 보면 지금 강내구 감사협회장하고 이정근 부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본인들도 일부 시인했듯이 돈 봉투를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영길이 형이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처리했던데?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선거 때 돈이 들어가는 구조. 근데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또 당협위원장일 수도 있고 지역에서 선거를 총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캠프의 각 팀들한테 뭐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실은 돈이 안 나오니까 돈 봉투를 줘서 격려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아까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조직적으로 딱딱 누구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본인들이 이렇게 그 말하자면 강내구 감사협회장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이렇게 돈을 주려고 했더니 이미 돈을 받은 사람도 있더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런 의미에서 그 영역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 선거를 돕는 사람 또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다는 것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재 의원님, 이게 뭐 돈봉투를 의미하는 거라면 이들이 너무나도 그냥 일상적이고 정상적이고 태연하게 아우 잘했어 오빠 호남은 꼭 해야 돼 오빠 영길이 형이 아우 많이 처리했더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서 이게 불법인가 싶을 정도인데 저게 돈봉투를 의미한다면 이거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전당대회에. 그렇죠. 정당법하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혐의로 지난주 윤관석 의원 등을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압수수색에서 그 취득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3만 개가 있다는 거라 그걸 더 파보면 사실 더 많은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판사 출신 전 의원께서 들으시기에는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요 대목 그리고 돈을 마련한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모르는 예를 들어 돈봉투라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목도 지금 매우 유의미하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판사 출신 전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녹취록 내용만 보면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다른 경로로 구한 돈이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9,400만 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윤관석 사무총장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가 직접 줬달지 뭐 이런 정황은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영길이 형이 또 처리했더라. 이거는 다른 돈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영길이 형이 처리했다는 다른 돈.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아니면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긋기를 할 게 아니라 빨리 자진 귀국을 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공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저는 책임 있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20명이라고 국회의원 숫자가 나오니까 또 뭐 이런 소위 이제 뭐 이런저런 경로로 수명이 누군지 막 명단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민주당 의원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금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지금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들어와라. 네, 들어와서 자발적인 수사를 받는 것이 이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송영길 대표를 인터뷰한다면 파리에서 영길이 형 어떤 걸 처리하셨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영길이 형 어떤 걸 처리하셨습니까? 전영기 의원님, 혹시 돈봉투가 아니고 당시에 영길이 형이 처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 맥락 속에서. 사실 뭐 추정 가능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게 사실 돈봉투가 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팀들의 뭐 잡무가 될 수 있을지 뭐 정확하게 추정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흐르는 맥락상으로는 돈봉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 해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를 이렇게 귀국을 해서 조사에 좀 응하라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안이 사실 지속적으로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빠르게 해명을 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영기 의원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처리했다는 게 돈봉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래도 혹시 몰라서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면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도 또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저 맥락 속에서 영길이 형이 처리할 만한 게
혹시 돈봉투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다른 무언가의 가능성? 예를 들어 뭐 행정 절차를 처리했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뭐 예를 들면 처리했다든지. 이제 뭐 처리했다라고 다른 것이 만약 있다면 예. 본인이 당 대표가 됐을 때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 셉터, 민원 뭘 우선적으로 하겠다. 우리가 원래 원내대표 선거 때나 당대표 선거 예. 때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다음번 상임위원장 당신한테 주겠다라든지 원내대표도. 근데 그렇다면 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는 표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좀 그나마도 소극적으로 이제 만약에 송영길 대표를 디펜드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캠프 내에 있는 사람들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캠프도 밥값도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각 본부장들한테 봉투 하나씩 줬더라. 그나마도 밖에 선거하는 다른 의원들한테 매표 행위보다는 좀 나은 것이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봉투를 줬다고 해서 그나마도 물론 그 부분도 사실은 청렴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보통 요즘 선거가 각 본부장별로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거든요. 제가 선거 치르는 데 있어서 따라서 본부장의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풍부하게 먹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일설에 어쨌든 캠프가 쫄쫄 굶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논의는 어차피 캠프 안이 아니라 캠프 밖에 있는 즉 선거 투표를 막 시작하는 당시에 돈을 푸는 시점이었어요. 그렇군요. 4월 28일이면 사실 5월 3일, 5월 1일 전당대회면 이미 투표가 시작됐을 때 딱 바로 그 시점에서 필요해서 막바지 홍영표 의원하고 간당간당 할 때 그야말로 초박빙 아닙니까? 0.59% 같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급하게 돈을 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라.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예. 되기 때문에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 먹거리 챙긴다는 건 좀 한가한 얘기일 것이다. 한간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캠프 사람들 밥값 챙겨줬다라고 해명하기엔 의원회관을 돌며 처리하겠다라며 의원들의 이름까지 언급한 녹취 파일이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그 해명 또한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